자, 이번 시간은 1910년대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에 이제 초대 총독, 일대의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데라우치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일대 초대 총독이고, 1910년대는 무단 통치라고 한다 그랬어. 이유는 경찰의 업무까지 헌병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 그 헌병 경찰 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일본군에 2개 사단이 들어와 있어. 20사단, 21사단. 어마어마한 숫자지. 자, 무단 통치 시기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는데, 조선 총독부는 통감부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통감부는 을사늑약에 의해서 세워진 거고,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고, 그다음 3대 통감이 얘야, 데라우치. 얘가 이제 이때 때 3대 통감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술국지를 겪게 된 거지. 자,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있고, 총독부 안에는 당연히 총독이 있겠지.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있고, 총독 밑에서는 이제 정무총감하고 경무총감이 있습니다. 정무총감은 그냥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경무총감이 치안을 담당하는데 실제적 실권이 얘한테 있습니다. 이 경무총감. 무단 통치 시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아저씨는 다 군인이야. 일제 강점기 때 내내 오직 군인 출신만 가능합니다. 문관 출신은 절대 되지 않아요. 오직 군인 출신만. 대략 총 조선 역대 총독이 9명인가 그러거든. 9대 총독. 근데 다 군인 출신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중추원이라는 이제 명목상 그런 단체를 만들어줘. 여기는 이제 그 조선인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제 친일파들이겠지. 그 자문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총독 우리나라 잘 모르잖아. 그래서 자문 기관으로 설치는 하되 3.1운동 때까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추원의 의장은 이 정무총감이에요. 정무총감. 그러니까 뭐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라고,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헌병경찰제도 어떻게 우리나라를 통치했는지. 자, 직결처분권이 있습니다. 직결처분권. 바로 그냥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벌금, 뭐 구류, 태형, 또 특히 이제 3개월 이하의 뭐 징역에 관해서는 그냥 바로 그냥 직결해버리는 거지. 특히 경찰서장이나 헌병분대장한테 부여됐던 그런 권한입니다. 범죄 직결리.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뭐 벌금이야, 뭐 3개월 이하의 징역이야, 이런 것들 때리는 거고, 가장 치욕스러웠던 게 조선 태형령입니다. 조선 태형령.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인에 한해서만 이제 매를 드는 거야. 매로 때리는 거지. 30대 이하 때리고, 몇 조인가에 보면 5조인가 내용을 보면 눕혀놓은 다음에 뭐 5조인가 아니 5조가 아니겠구나. 아무튼 몇 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시행규칙을 보면은 볼기,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을 노출시켜가지고 때린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얘네들이 나와 있는 거야. 태형령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폐지됩니다.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철도부설.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같이 했었지. 철도부설. X자 얘기하면서 호남선, 경원선 이렇게 설치했다라는 거. 기본권 없습니다. 기본권.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모여서 하는 거 있지. 그런 것들 인정 안 됩니다. 그냥 완전 진짜 힘으로, 그러니까 군합발로 짓밟는 통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 다 제복 입습니다. 칼까지 이제 차고,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억압하는 거잖아. 뭐 실제로 칼을 썼던 적은 없다고는 하더라고. 그래도 공포 분위기를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 통행. 우리가 원래는 지금 우측 통행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측 통행 한 지가 얼마 안 될걸? 한 20년이 채 안 될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10몇 년 되나? 아무튼 계속 부모님들은 좌측 통행이 되게 익숙하셨을 거야. 나도 그랬고. 그래서 왜 좌측 통행을 했냐면, 이게 사람이잖아. 일본이라고 칠게. 자, 이렇게 있어.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 얘는 내려오는 길이야. 근데 우리 지금 우측 통행이잖아. 원래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었어. 원래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었다가 일제 강점기 때 좌측으로 되고, 한 10몇 년 전에 다시 우측 통행으로 된 거야. 왜 그랬냐면 일본 애들은 사무라이 문화잖아. 칼을 왼쪽에다 차고 다닌다고. 칼을
칼을 여기 이제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왼쪽이 되겠지. 칼을 차고 다녀. 우측 통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칼에 부딪히잖아. 그래서 좌측 통행을 하는 거야. 얘네들 문화는. 근데 그거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기다 심어 놓은 거야. 지는 나라처럼. 그다음에 흰옷. 우리나라는 흰옷을 즐겨 입었던 민족인데 흰옷을 금지시키고 그다음 묘지 규칙입니다. 묘지 이게 묘치라고 돼 있는 것 같지. 묘지인데 왜 묘치처럼 돼 있지? 묘지 규칙이에요. 묘지. 요거는 우리나라 그 묘지를 쓸 때 예전에는 그냥 뭐 뒷산에 있는 우리 그냥 조상 대대로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에다가 이제 묘를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 묘지만 가능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사설 묘지는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짜증나냐면 양반 유생들이 엄청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덕에 양반들이 3.1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죽 지어야겠네. 그다음 신민회가 해체됩니다. 신민회 우리 배웠었지. 1907년 신간회랑 또 헷갈리면 안 돼. 자, 신민회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장항회, 그 다음에 신민회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 친구들은 애국 개몽운동도 같이 하는데 애국 개몽운동만 한 게 아니라 무장 독립투쟁도 같이 하자 해서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대표로 양기탁, 안창호, 이회영, 이승훈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다 포진돼 있다라는 거. 근데 요게 이제 1910년대 때 이제 해체됩니다. 안학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105인 사건까지 묶어서 그냥 해체시켜 버립니다. 안학 사건이라는 것은 그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가로 알고 있는데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무튼 군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양반들 집을 좀 터는 거지. 얘네한테 이제 총 딱 해가지고 야 이거 군자금 내놔 막 이렇게는 당연히 싫겠지. 그래서 걔가 그 양반인지 아무튼 그 돈 많은 사람이 일본에다가 꼰지릅니다. 그거를. 그래서 너 이 자식 이거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암살 미수 사건으로 더 뻥튀기 시켜가지고 요거를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신민의 애들 다 묶어가지고 105인 신민의 이게 105명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05인 사건을 해산시켜 버리는 거. 신민회를 해체시켰다라는 거. 아이고. 자, 그다음 1차 교육령 보겠습니다. 자, 1차 교육령은 교육까지도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를 주무르는 걸 얘기를 해. 1911년에 하는데 당연 대학은 설립을 안 해주고 실업 교육을 합니다. 실업 교육.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건 이렇게 기술만 익혀라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뭐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문학 이런 거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기술만 익혀라라고 해서 우민화 정책. 일환으로 시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보통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죠. 4년만 다니게 합니다. 일본 애들은 6년인데 4년이야. 그리고 학교도 6개의 면 중에 1개만 만들어줘. 학교를 6개의 면 중에. 그러니까 그 군 밑에 그 면, 리 이렇게 있잖아. 6개의 면 중에 학교가 하나만 있는 거죠.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았겠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쓸 걸 그랬네. 조선어랑 한문 시간, 또 한국사, 그 다음에 한국 지리는 다 시수를 대폭 없애버리고 감축해버리고 일본어나 또는 일본 역사 또는 수신교과라고 하는데 수신이란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덕이야. 도덕 과목. 요거는 시수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게 하는 거야. 도덕 착하게 커라. 뭐 착한 것들 또는 이제 일본 천황에 이제 복종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돼 있겠지. 이제 누구한테도 선량해야 되잖아. 선량. 자꾸 이제 반란 일으키지 마라. 뭐 이런 내용,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립학교령, 서당령 같은 걸 해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사가 이제 사립학교 교사를 쓸 때 일본 교사를 쓰거나 아니면 조선인들 중에서도 민족의식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이죠. 교과서 내용도 불순한 내용. 얘네들이 봤을 때 뭐 독립이라든지 조선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실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얘네들이 점검하는 거야. 네? 엄청나게 억압하는 거지. 자, 이제 경제 파트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좀 필기 한번 하고 10년대 경제 파트로 가겠습니다. 경제 1910년대 경제입니다. 확대가
1910년대는 키워드가 토지야, 토지.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거야. 토지 조사 사업. 조사 사업 해가지고 이 토지를 다 총독부가 가져갑니다. 그걸 어디로 주냐? 일본 회사, 동양 척식 주식 회사에다가 주는 거야.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하겠지? 이제 일본 애들, 본토에 사는 애들 조선으로 건너오라고 홍보하고 땅 싸게 줄 테니까 와라. 뭐 이런 거. 최대 지주가 되겠지. 자, 명분,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명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토지 소유 개념을 근대적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목적이 뭐냐면 안정적인 지세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야. 세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야. 조금 설명할게. 이렇게 땅이 있잖아. 그럼 이 땅이 사실 이 토지를 신고를,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사람 거라고 보자. A라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B라는 사람은 이제 땅이 워낙 넓어서 A라는 사람이 혼자 못해. 그래서 얘가 소장농이 이제 B, C, D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소유권이 있겠지, 소유권. 이 땅의 주인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 있냐면 경작권이라는 게 있어. 땅을 이렇게 실제로 경작, 땅을 이렇게 짓는, 농사하는 그런 경작권이 얘한테 있단 말이야. 이것도 소유권 못지않게 세. 왜냐면 이 경작권을 이 땅 주인이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작권을 얘가 심지어 팔 수도 있어요. Z라는 애한테 줄 수도 있고 또는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소유권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없애버리는 거지. 이 토지조사 사업 때. 그리고 토지를 정확히 이렇게 소유주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땅 생산량보다도 당시에는 그냥 땅의 면적으로 이제 세금을 매겨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 그러다 보면 내년이든 다음 연도든 그 다음 연도든 세금은 일정하게 거치겠지. 일정하게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를 해나간단 말이야. 그 목적으로 하는 거. 또 하나 공유지나 국유지 같은 게 있어. 공유지 원래 그 마을에 있는 땅들은 땅 주인이 누군지 이제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몰라. 근데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같이 써왔던 땅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공유지라 그래. 근데 그 공유지는 주인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마을 주민들이야. 그런 땅들 또는 국유지 같은 거는 미신고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이걸 신고를 할 때 신고주의에 해서 자기 거라는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몰수해버립니다. 몰수해버려. 다음 토지 소유권 관계를 확인한다라는 거. 일물 일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인정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 이 A라는 사람의 땅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땅의 소유권 하나만 인정하겠다 이거야. 이 땅에 나머지 B, C, D의 경작권은 다 무시당했다. 이게 뭐 도지권이라든지 입회권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다 무시당했다. 이 땅의 주인은 딱 얘 하나다 이렇게. 그럼 얘는 좋지 얘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어차피 얘가 농사를 다 못 짓기 때문에 얘는 소장농으로 농사를 짓기는 해야 돼. 근데 앞으로 계약직으로 변신한 거야. 계약직. 이제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일정한 날짜를 정해주는 거지. 이제 3년 또는 이제 4년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더 연장을 하고 싶으면 얘한테 잘 보여야 돼. 얘한테. 그러니까 얘는 좋겠지. 권한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요게 일물 일권이고 토지를 상품화하고 이제 얘 소유권이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민지 지주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원칙 볼게요. 원칙. 토지 조사 사업의 원칙. 그러니까 방법은 신고주의입니다. 신고주의. 신고를 해야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다음에 또 증거주의야. 증거주의. 그러니까 토지 문서 같은 걸 보면 돼. 그다음에 이걸 신고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홍보도 되게 미미했어. 미비했고. 홍보를 일본 애들한테는 미리 해줍니다. 일본 애들한테 미리 해주고 이제 조선인들한테는 좀 안 해줘요. 아니면 늦게 해주거나 기한이 다 다가왔을 때 또는 기한이 또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 중에는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몇백 년 동안 1000년 이상 동안 이 땅은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당연히 뭐 이런 신고를 안 해도 자기 땅이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어.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미신고 토지가 돼서 다 몰수당합니다. 이제 결부제 폐지. 결부제는 생산량이라 그랬잖아. 생산량. 이거 예전에 고대 때부터 한 거야. 생산량에 의해서 측량을 했는데 이제 면적으로 합니다. 땅의 이런 크기 면적으로. 아유 지저분해. 미안합니다.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자 결과 보자.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과세지도 증가하겠지. 그동안에는
이 토지가 누구 거고 이 토지 뭐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세금을 못 걷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했기 때문에 세금 과세할 수 있는 곳이, 매길 수 있는 곳이 늘어난 거야. 그다음 지주의 소유권이 권한이 겁나 향상됩니다. 그렇죠? 지주 소유권. 반면에 소장농, 기한부 소장농, 쉽게 얘기하면 계약직으로 전락한다는 이런 얘기야. 되게 비참해지겠지. 그다음 주인한테 그럼 주인이 되게 이 뭐 땅 가지고 또는 뭐라 해야 되냐, 이제 갑질을 하는 거지. 갑질을. 그러니까 그걸 하다 못 견딘 사람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게 됩니다. 식민지 지주제 좀 많아지고 권한도 높아지고, 지주층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네. 그래서 친일 세력화로 변신, 친일파로 변신하게 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살펴봤어요. 목적하고 원칙,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 지우자 이거는. 지우고. 자, 계속 경제입니다. 경제 이제 회사령을 이제 얘네들이 회사령을 때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특히 허가제인데 일본의 영세 자본, 아직 자본이 많지 않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 그걸 보호하려고 해. 또 하나는 외국에 이제 기술력 좋고 자본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외국 회사들이 조선에 오면은 또 돈이 다 외국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누구로 막겠어? 조선. 물론 조선인이 그 메가타에 의해서 민족 자본이 완전 박살났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 이제 민족 자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것마저 민족 자본. 이것까지도 막으려고 한 겁니다. 막으려고 회사령. 왜 허가를 안 해주는 거거든. 허가를 안 해줘. 그다음에 상품 판매 시장 원료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 회사령을 이제 시행했다라는 거. 지워. 자,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방법 받고. 그다음 결과. 민족 자본은 회사를 세워도 그런 중화학공업 같은 거는 못 세우고 그냥 경공업, 작은 거 만드는 거 이제 뭐 가발 만들거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정도 한정되고, 일본은 전기, 철도, 금융 등 대기업 자본을 장악하게 됩니다. 미쓰비시라는 회사들이 있어. 지금도 유명한 회사에 이때 겁나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식민지 시기 때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산림령이라는 게 있어요. 산이야. 그러니까 벌채하지 마라, 이런 뜻이야. 산에서 땔감 같은 거, 또 얘네들 아주 무슨 뭐 기름이나 뭐 도시가스 이런 거 없잖아. 그냥 진짜 나무에다가 겨울을 난단 말이야. 근데 벌채 금지시키고, 이것도 다 이제 총독부가 가져가는 거지. 그다음에 임야 조사령, 이런 들판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도 여기다가 지네들이 심고 싶은 거 심어요. 뭐 뽕나무라든지 이런 거. 그러려고 이거 다 약탈해 갑니다. 국유지 같은 거 대부분 다 임야는 국유지였겠지. 또는 이제 공유지거나 그런 것들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간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1910년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